네,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돈이 보이는 기사들 쏙쏙 골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W 곽용훈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사 5개 챙겨볼 건데요. 첫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셀트리온이 또 하나의 호재를 물고 왔습니다. 유럽에서 항원 진단 키트 C를 인증을 받았다고 하는데 20분 만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 키트라고 해요. 셀트리온의 미국 법인 USA가 미국에서 판매를 이제 주도해 나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밖에 모든 해외에서 판매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곧 유럽 출시 막바지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또 한 번의 주가 점프 가능할까요? 네. 본 기사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장성 이미 입증이 됐죠. 그다음에 일본의 다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의약품 사업 인수하면서 글로벌 제약사를 성장하겠다. 더불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 앤드 진단 키트. 대단히 셀트리온에 대한 향후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성의 발표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매출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매출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 주가 올랐다가 가격이 좀 빠졌죠. 그죠? 꾸준히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계속해서 모아가시면은 아직도 업사이드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또 한 번의 상승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인천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이 됐다라는 뉴스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생수 시장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독보적인 브랜드 1위입니다. 삼다수 그간 최근 3년 동안은 점유율이 좀 줄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정기 배송을 공격적으로 좀 이어가면서 다시금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리온과 쿠팡도 생수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하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생수 시장 그 안에서 생수 관련된 주 안에 그 탑픽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시장의 관심도 이런 부분이 이제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고 하니까 저도 대단히 좀 놀랬는데 생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상황에서. 네. 제가 볼 때는 유통 관련된 전기 배송, 공격적인 마케팅 이런 거죠. 그럼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CJ 관련 CJ 대한통운인가요? 네. 이런 종목도 있지만 지어소프트 이런 종목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집에서 생수를 먹을까요? 저는 정수기로 물을 먹거든요. 네. 생수 좀 전기 배송을 안 받는 입장에서는 슈퍼 가서 또는 마트 가서 사야 되는데 무거워가지고 귀찮아서 그냥 정수기 먹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네. 포웨이가 생각이 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수기 렌탈 사업에서 상당히 국내 해외 쪽으로 해서 계속 진출하고 있죠. 최근에 좀 부담감이 있는 내용들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이제는 상승 초기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웨이 좀 주목하시라 이렇게 더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코웨이를 좀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 유통 쪽에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사 열어볼게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정말 쉼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에 건설주들이 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집값이 정말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 집값을 잡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까지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물량이 좀 확대가 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 건설주들이 좀 반등을 꿈틀꿈틀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익성이 가시화되지 않았던 만큼 장기적인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좀 이르다, 시기상조다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 부장님 보시기에는 건설주 앞으로 어떨까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내용은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또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적인 그린벨트 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보고 주식 투자하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건설주 중에는 대형주와 중소형 건설주가 있는 거죠.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목을 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정부의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건설주의 성장성이 좀 저해가 되고 있다. 좀 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장 모멘텀을 내부적으로 또는 외부적으로 찾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IS동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GS건설. 이 IS동서는 폐기물 업체 인수했고 GS건설은 인터넷 데이터
센터 건립에 또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태형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개편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대림 산업 같은 경우에 대림 건설 합병을 통해서 또 다른 가치 상승. 현대건설은 아시죠? 예. 기존에 하던 이 개념으로 해서 수주를 많이 해서 앞으로 성장성을 확보하겠다. 많은 현금을 활용하겠다. 하반기로 갈수록 그 현금을 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사용하겠다라고 건설주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모멘트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모아가시면 전혀 하자 없는 종목이다. 따라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건설주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주들 많이 내려와 있는 만큼 좀 지속적으로 멀리 보고 조금씩 담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뉴스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또다시 미국에서 대규모 리콜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ABC에 따르면 차량 결함이 보였던 현대차가 무더기 리콜, 그러니까 4개 차종 27만여 대가 리콜이 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전기 소켓이 과열되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엘란트라, 소나타 등 9건의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자동차주들 너무 좋잖아요. 이런 뉴스는 좀 제한적인가 봐요. 왜 그럴까요? 오늘 현대차가 네. 올라가죠. 네. 최근에 우리 부자들 경제신문이라는 코너에서 계속해서 현대차, 기아차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속해서 모아가셔도 좋다. 그렇게 네.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렸죠. 현재 나와 있는 경제 기사의 내용 같은 경우는 다 내연기관에 대한, 내연기관 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만 대 리콜, 이 부분은 현대차의 앞으로 성장성에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현대차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에 대한, 미래차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거기에 네.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의 실적은 2분기 실적 쏘쏘 그러저러합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하지만은 주가 왜 올라갈까요? 또 다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보셔서 네. 그 주가가 가격이 싸고 시장의 관심이 초점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현대차는 실적이나 내연기관차의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성은 뭐 없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기사가 좀 악재로 작용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전기차 쪽으로 좀 시각을 돌리게끔 만들어주는 좋은 기사인 것도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루 건너 하루 이제 한알령 좀 해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계속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진핑 주석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연내 방한 가능성이 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경제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죠. V자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들 나오면서 좀 이러한 부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주 안에서 롯데관광개발이요, 기관이 무려 13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부장님 보시기에 한알령 해제 기대로 중국 소비주들 좋을까요? 뭐 어떠세요? 우리 그 투자자들은 이 두 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의 방한, 이런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한알령 해제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한알령 해제는 실질적으로 해제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에서 한알령 해제 내용이 나온다 해서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엔터주는 벌써 이 중국에 있는 연예인 또 한국에 있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서로 다니면서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에 이 관련해서 주목을 한다면은 당연히 뭐 엔터주와 면세점주를 주목해야 되겠죠. 근데 면세점주는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텔 신라 정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죠. 롯데관광개발은 예전에 유상증자를 회사입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제주 내에서 시설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조금 더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가 이 종목을 많이 삽니까? 조금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매수를 해서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코로나19가 잠잠해져야 이러한 부분들이 좀 손에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 가장 많이 담아갈지 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 기아차, 네이버, 현대모비스, 현대차까지 오늘 아무래도 좀 완성차 업체들 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요. 코스닥에서는 미코가 1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시젠, 에이스테크, 레고캠바이오, 알테오젠까지 부장님 어떤 종목 좀 챙겨볼까요? 네네, 뭐 외국인들의 순매수 종목에 늘 들어가는 것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좀 눈에 띄는 게 뭐 기아차, 현대차 이런 어떤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주목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전일에 또 있었죠. 최근에 또 있는 상태죠. 하지만 데이터가 조금 더 나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어쨌건 약간 시장이 좀 경기 민감들 쪽으로 조금 관심이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목하셔야 되고 이 코스닥 쪽에서 다 좋습니다. 그죠? 다 좋은데 오늘 약간 이벤트 개념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게 좀 먼저 미코부터 말씀드릴까요? 미코 예. 같은 경우에는 주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원 딱 하단 라인 잡고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 관련된 뭐 세정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뭐 자연스럽게 그 세라믹 가공 기술 자체를 보유함에 따라서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쪽에 진출까지 했어요. 그래서 주목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레고캠 바이오와 알테오자는 무상증자를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좀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어느 정도 좀 수급적인 요소가 해소가 되면은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재차 좀 반등할 수 있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우리 개인 투자자는 조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알테오제는 신주 배정 기준일이 언제죠? 보니까 7월 24일이죠. 7월 24일 전에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절반 주가가 올라가서 절반 정도 큰 이득을 본다 하더라도 추후에 신주 배정된 주식이 내리게 되면은 역시 뭐 또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거의 큰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주 배정 기준 전에 좀 매도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시젠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14만 원과 17만 원 언저리 그 사이에서 불안해서 매수해주고 간다 또 간다의 개념으로 시젠 주목하셔도 좋다. 왜냐하면 2차 팬데믹이 우려가 되니까. 네. 여기서 그럼 탑픽 뭐 시즌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네요. 탑픽은 수익을 내주는 게 탑픽이라 볼 수 있는데요. 네. 당연히 5G 에이스테이크와 제가 볼 때는 뭐 시젠 약간 시젠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5G 쪽 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자동차 쪽 조금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관 보겠습니다. 기관은 어떤 종목 가장 많이 사갔을까요? LG화학,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현대차, 대형주들 담아갔고요. 코스닥에서는 SK머티리얼즈, 캠트로스, 테스나, 네페스, SM, 뭐 소부장 관련주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네, 기관 코스닥 쪽에 순매수 SK머티리얼즈가 맨 먼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 공시 내용도 나와 있고 상당히 좋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상태고 테스나, 네페스 뭐 이런 종목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SM. 자, 기관 코스피 쪽에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 쉬어가더라고요. 좀 쉬어갔죠, 이번 주. 그죠? 네. 그래서 전전날에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언택트 끝났다 이런 분위기가 좀 확산되는 듯한 느낌? 사실 근데 끝났을까요? 퀘스천 마크. 네. 카카오 네이버 성장성은 그대로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가격 조정 시마다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종목들 챙겨봐 주셨습니다. 부자들인 경제신문을 읽는다. MTNW 박용훈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